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이은후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이 주민번호 시스템이 45년 만에 바뀝니다. 먼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부의 발표 들어보시죠. 10월 달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을 개편하게 됩니다. 부여 방식을 임의번호로 제출하는, 그러면 성별 이외에 있는 6자리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이제 이렇게 부여가 돼서 그 주민등록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디에 등록해 있는지 그게 표시 못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겁니다. 네, 이 팀장,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네, 주민번호 자리 번호가 총 13자리잖아요. 네. 그중에 뒷자리 7자리가 내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7자리 숫자 전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제일 앞자리는 성별이고요. 그 다음 4자리는 시도, 읍면동 등 출신 지역, 그리고 출생 신고 접수 순서 등인데요. 이 성별을 의미하는 제일 앞자리만 남기고 이 나머지 6자리 숫자를 임의로, 그러니까 기계로 아무 숫자나 이렇게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이처럼 출신지 등을 의미하는 번호가 사라지는 건 45년 만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언제부터 주민번호가 생긴 건지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지금 이제 대부분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1968년도에 김신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 그 121 부대라고 해서 이 특수부대가 청와대 바로 인접까지 넘어온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정부가 이 간첩과 불순 문제를 색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리 좀 이렇게 형태가 좀 다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110101 다시 100001번이고, 그리고 바로 유영수 여사가 2번이었어요. 네. 그리고 앞에 2가 있는 거는 여성이고 앞에 1이 있는 것은 남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 네.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 6자리는 지역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6자리는 성별하고 거주 세대 그리고 개인 번호를 나타내는데, 지금 사실 지금과 같은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진 것은 197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서라든지 행정 인터넷, 그리고 이제 본인을 인정하거나 또는 실명을 확인하거나 또 이제 성인 인정, 중복해서 가입을 했느냐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주민등록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초창기에 1번이었고, 유경수 여사가 대한민국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해온 주민번호 체계를 왜 지금에서야 바꾸는지 궁금해지는데요. 2년 전 국정감사 현장에서 힌트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김부겸 장관님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8년생이시고 1월 21일 남성이십니다. 580121 그리고 1일까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출생지를 보니까 경북 상주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학력에서 유출을 해보건데 대구에 계셨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광역시의 번호인 67, 69, 76 이렇게 4가지 후보 숫자를 유추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396개의 번호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59번째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번호에 각종 개인 네. 번호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누구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말이군요. 이제 이거 위치만 알으면 네. 어느 정도 그 사람 주민번호 찾아내는 거는 사실 쉽거든요. 네. 우리 제가 현직에 경찰관 현직에 있었지만 우리가 생년월일을 알으면 뒷번호 유추하는 거 우리도 많이 해봤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그러셨군요. 네. 이재정 의원이 지금 하시는 방법으로 저희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아시다시피 서울은 공공에서 08 부여했고요. 네. 부산은 공구에서 12, 충북은 35에서 39, 제주 93에서 95. 전부 나오면 당장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은 OECD 국가 15개 나라 이상이 개인 식별을 위해서
개인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신분증 제도를 쓰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로도 국민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 있었습니까? 최근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중국 해커들 손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네. 부작용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등등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뭐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번호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그렇죠.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도 뭐 주민번호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2로 시작을 하고요. 또 충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3, 5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려야겠죠.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예. 찾아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주민번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저희의 원서 내지 마세요. 이렇게 지역 차별까지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인데 네. 지난해에 이제 부천에 있는 한 편의점 업주가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8번째, 9번째가 48에서 66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재송하고 채용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들도 해당이 될 경우, 즉 만약에 결혼한 사람 같으면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될 경우에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사실 이 48에서 66, 즉 어디예요? 주민등록번호 8번, 9번째에 48에서 66이 전남북이에요. 전남도, 네, 그러니까 전북도. 호남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저게 뭐 보통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은 네. 해당되는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저것을 황급히 삭제를 했다. 그런 그 사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 차별 의식을 그렇죠.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씁쓸한데,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기 안성의 주민들이 중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주민번호 때문에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까지 네. 북한을 탈출을 해서 입국한 그 세터민의 경우에 하나원이 있었던 경기도 안성의 지역 번호를 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세터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네. 이렇게 낙인을 찍는 역할이 하나가 문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에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세터민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경기도 안성의 토박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토박이들이 중국을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 심사를 받거나 비자 발급을 받을 때 이러한 호적 등본 등의 추가 서류를 내라. 근데 이것이 없으면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북한을 탈출한 세터민들이 다시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의 조치였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보고 이런 지역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 당시에 소관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주민번호를 바꿀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속출하면서 주민등록 시스템을 바꾸게 된 건데, 근데 이렇게 내년 네. 10월부터 바꾼다는데 한꺼번에 바꾸면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이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11조 원 정도의 11조 사회적 원이요? 비용이 네. 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전체적으로 무작위 이 번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요. 한 두 가지 패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출생하니까 새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생하는 등 그 신규 취득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국적으로 취득하는 사람들도 네. 신규로 만들어질 때 그런 신규 취득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피해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요. 네. 이런 경우에 조금 하고 범죄 가해자는 안 됩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는 바꿔주면 전과 삭제 목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바꾸면 범죄 안 이력 되는군요. 같은 거를 네.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범죄 피해자 뭐 혹은 행정착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요구하면 아마 바꿔주는 형태로 그래서 제한적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현재까지 쓰던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내가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된 분들은 이 기회에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는 네. 이 바뀌는 시스템이 내년 10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기존 주민번호를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번호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번호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면 지역 정보의 노출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성별로 불이익을 받는 이런 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차별이 노출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위한 대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